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5번째 순서입니다. 일부 수요일 코너는 일사천리죠. 우리 일사천리에 늘 함께 하시는 고정 패널 고일석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디 보고 인사를 해야 되지?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예, 예.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문정복 의원님이 이번에 한번 맹활약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코치를 좀 했는데 다행히 그거를 실전에 쓰셨어. 근데 그게 전략적이기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넘쳤어요. 그러면요.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예. 반전의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MBC 예,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현성 간사 예. 교체를 해야 한다.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네, 그걸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 예. 또 이제 경실련에서 기재인은 국토위에서 그 다주택자들 물러나라, 예. 교체해라 이런 어떤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예. 어쨌든 문정복 의원님이 굉장히 용기 있게 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진짜 국민들이 공감하게 막 화가 나게끔 그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선 의원들 다 완전 그럼, 김남국 의원도 뭐 저희 만렙. 저희 박시영 TV에 나오는 분들이 요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소연 의원하고. 네, 이소연 의원도 네. 마찬가지고요. 와, 그래서 그냥. 역시 저희가 섭외를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막 요즘은 자고 일하면 하나씩 이슈가 너무 큰 게 많이 터지는데 미치겠어요, 아주. 일단은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뭐 새로운 증거 나왔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 더 더 봐야지 되겠고요. 일단 네. 지난주 목요일 날 23차 공판에서 네.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가지고 네. 그 포렌식 담당한 조사관을 네. 신문을 했죠. 그래서 뭐 타임라인도 내고 그래서 2013년 6월 16일 뭐 시간까지 다 네. 공개하는 바람에 그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우선 그 네. 자체가 별로 신뢰할 만하지가 못하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검찰이 그 타임라인을 공개함으로써 네. 지금까지는 검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어떻게 위조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죠. 네, 다 그냥 무슨 뭐 집에서 했다 그냥 그런 거나. 네, 그러기만 했고 공소장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엉뚱한 얘기만 해요. 조교를 불러서 뭐 봤냐 안 봤냐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런데 처음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위조를 했다. 네.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자폭 수준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애매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였는데. 소설을 썼구나. 예.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아주경제가 같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취재를 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아마 기사가 나왔는지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프로세스대로 해봤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아주경제팀이. 네. 예. 지금까지 그 무슨 뭐 서식 같은 거 등등 네, 해서 진짜로 이제 거의 구체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네. 한번 해봤대요. 그것도 전문가들 이제 누군가 시켜서 몇 팀한테 한번 시켜봤대요. 근데 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 그 시간대. 예. 그러니까 시간대 많이 하는데 시간대도 물론이고 아예 나오지를 그 방식으로 했더니 구현이 안 되더라. 네,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향으로 쭉 봤는데 저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 검찰이 말하는 대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샘플 상장하고 뭐 서식 같은 거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한번 해보시라. 수직해보시라. 네. 그럼 진짜 끝날 것 같아요. 네.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또 정경심 교수가 뭐 이렇게 아래 한글도 사용도 못하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엄청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된 사람만이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라라고 제시하는 그 방법, 그게 검찰이 얘기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부터 벌써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세한 거는 우리 고일석 기자가 펴내고 있는 더 브리핑을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또 뭐 아주경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한번 실제로 필요 있을 것 해보시면 같아요. 예,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네.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요즘에 조국 장관이
전면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악에 바친 듯은 좀 심하지만 하여튼 하나하나 따박따박 예. 소송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래서 다무지게 마음을 먹고 네, 정말 그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멸시하죠. 조롱도 하고 예. 이런 어떤 그 구구 예. 여기는 어떤 특히 또 진중권 이런 예. 일들이 늘 폄하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은 폄하와 조롱의 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이 본인에게 역사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에 예. 대해서도 전면에 나서서 지금 온몸으로 돌파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이제- 채널A, TV조선 뭐 예, 기자들 됐고. 고소하셨고요. 예.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죠. 우리 그 박시영 TV에 나오신 법률 전문가들, 그 김영민 네.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그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곧 언론 개혁이다. 언론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거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백서 말씀 잠깐 드려야 되는데 백서 조국 백서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네. 인쇄 중이라고 해요. 다 끝나서. 그래서 8월 5일 날 인쇄가 끝나서 우선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배송을 하고 8월 10일쯤부터 10일 월요일인데 그때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백서 작업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 언론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조국 사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매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조 전 장관께서 나서셔야 되는데 누가 또 고발을 해줄 수는 있지만 직접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하실지 사실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책이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네. 진정한 매듭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조국 장관님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맨 앞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치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백서도 이제 인쇄 들어간다 하니까 조만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60페이지 560페이지? 예. 다 글씨만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다 글씨만 있고요. 시민 활동 부분에서 아마 사진이 좀 들어가고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거의 다 글씨만 있어요. 자,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한동훈 영화 찍었던데 오늘. 영화 느와르를 예. 찍었죠. 장난 아니던데. 예. 느와르의 한 장면처럼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 중앙지검 수사팀 예. 형사 1부장 정진웅 요즘도 그 조진웅하고 이름이 비슷해. 정진웅 느낌이 빡 와요. 예. 부장과 몸싸움을 좀 벌였는데 네. 이 알아보니까 정진웅 부장이 5살 많고 음. 사법연수원은 2기수 아래인데 5살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독직 폭행이라는. 그래서 독직 폭행이라고 하길래 네. 독자가 어떤 독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찾아봤더니 더럽힐 더럽힌다는 독이야.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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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을 더럽힌다는 얘기죠. 직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 이것을 독직 폭행이라고 합니다. 예. 독직 폭행죄로 한동훈이 고소를 했는데요. 네. 아까 정진웅 형사부장을 구성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소환을 요구했는데 소환에 불응을 합니다. 불응하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있는 용인의 법무연수원에 법무연수원에 직접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내놔라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 영장 압수영장 주고 그러니까 안 주죠. 네. 한동훈이 버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바로 건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니까 네. 수사팀에서는 서로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양자가. 근데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보기에는 이거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 같다. 뭔가 초기화를 하거나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뭔가 이렇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라고 판단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날아간 거죠. 예. 영화 한 장면처럼 정진웅 부장이 붕 떠서 날아가서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난 건데요. 그러면서 물리적冲突이 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호가 서로 이제 정진웅 부장은 또 다쳐서 병원에 좀 입원했고 또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이 고소에 나서면서 이 문제를 좀 크게 좀 이슈화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한동훈이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그 뭐 단순한 것이라서 그렇다고 네.
일단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빼박이고요. 예, 그 검사들끼리 육탄전을 벌였다 좀. 예. 참 국민들 볼 때 좀 예. 그다음에 이제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증거인멸, 증거인멸이잖아요. 도주우려. 근데 예, 증거인멸. 증거인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서울중앙지 그 한동훈이 지가 말한 대로 구속이 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구속을 시킬 생각이 없었더라도 이제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시키기 싫어도 구속 안 시키면 안 되게끔 됐어요. 아니 그거 원래 만약에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바로 거기서 맞았습니다. 예. 대개는 만약에 개겼으면. 짓이겨졌죠. 왜냐면 개기지도 소환을 못하고. 부릉해서 갔는데 뭐 내놓으라는데 바로 내놓지도 않고 예. 막 휴대폰 한번 쓰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아유. 그러니까 참. 구속영장 청구서 이건 한 줄이면 돼. 뭐 따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한동훈은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황희도 의원께서 네. 글을 올린 거 보니까 한동훈이 일베 이런 데서는 영웅으로 예, 그렇겠죠. 영웅으로 뭐, 묘사하고 있답니다. 언론에서 영웅으로 네. 다 영웅짓 하잖아요. 영웅 막 취급하잖아요. 나 네. 이상한 그냥 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국회에서 각 상임위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어제는 기재국토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네. 일제히 통과를 다 시켰죠. 그래서 네. 본회의 상정을 했고 이제 금일 법사위에서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어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윤호중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죠. 예. 임대차 3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그 통합당 쪽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한 법인데 네. 이거 빨리 해야 한다, 시급하게 예.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8월 4일 전이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결국 예.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 3법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윤호중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8월 4일 날 본회의가 있고 31일 날 또 본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모레라도 본회의 먼저 처리하겠다. 네.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의사도 좀 필요했으니까. 네. 내용도 다 훌륭하고요. 예, 내일 모레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운영위에서 금일 운영위에서는 원래 이제 운영위에서는 두 가지 사안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을 통과하는 부분하고 네. 일하는 국회법. 예. 이 국회법 개정을 이제 통과시키는 게 그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공수처 후속 법안 네, 그 세 개? 세 개 네.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걸 겁니다.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2조 3항에 있어서 운영 규칙안 중에서 어떤 기간까지 추천이 없었을 때 네.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지금 통합당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그 각자가 좀 다른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백혜련 의원 쪽도 다 통화해보고 여러 법률 자문을 해봤는데 이 의미가 옛날에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한다는 의미가 예. 통합당 쪽에서는 그것을 민주당한테 다시 넘기는 거다. 이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통합당. 왜냐하면 지금 교섭단체라는 게 민주당과 통합당밖에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과거에는 통합당이면? 지난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교섭단체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이 또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백혜련 의원실에서는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그렇게 돼 있지만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또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조항인데 통합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는 네, 뺐습니다. 뺐나요? 뺐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법인데 상위 법안에 공수처 법안에는 교섭단체 중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위원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이 규칙안으로 뭘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개정으로 간다. 네, 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규칙안을 이거 삭제하지 않고 수정 가결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통합당 교섭단체에서 만약에 추천을 계속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걸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거는 국회의장이 그걸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게 논쟁이 심화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법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한 거고. 예, 그러니까 결단의 시기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수처는 법 개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때 개정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김종인이나 통합당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독재다. 그래서 원내 병행투쟁하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부동산 입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오늘 갑자기 내놨어요. 네. 근데 내용이 사실 없더라고. 네.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데. 거기에 뭐 공급 확대하고 예,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밖에 정부가 없지. 한 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야. 다 거꾸로 가겠다는 네. 거야. 규제 다 풀고. 규제 다 풀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선 측면에서 보면 불리하다 자기들이 판단한 네. 거고 충청권 민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만 이슈하겠다.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뺏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일방통행으로 가면 중도층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지지도가 빠지지 않을까,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저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지지율에 약간 영향이 있죠. 언론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언론 환경이 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 있으나 결국 우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책임 정치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결국 결과로서 예, 성과로서 말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 악재일 줄 몰라도 중장기로는 악재가 아니다. 호재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 부동산 저는 같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우는 머지않아 이 관련 3법 임대차까지 6법의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을 아마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8월 4일 본회의 끝나고 네, 끝나고 할 것 같습니다. 미룬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때 이재명 지사도 나오시면 그런 부분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법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아주 다짐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반드시 한다. 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네. 그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용산 기지창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할 텐데 그건 아마 할 것 같은데 대원칙은 네. 100%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민영주택 띄워주더라도 거의 100% 공공주택으로 간다. 그렇죠. 장기 임대주택, 네. 공공 네, 임대주택을 그게 정말 하겠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공공을 얘기했죠. 민영주택으로 타득해버리면 진짜 집값만 올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 점 특히 중요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윤호중 사무총장 나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찬반이 약간 처음에 지금 놀라기만 하다가 찬반이 약간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잘 될 거, 부동산이 끝났다는 입장, 네. 다음에 계속 이건 되지도 않는 거다라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180석의 힘 vs 네. 대선만 기다리자. 네. 대선 때까지만 버티자로 네. 나옵니다. 그 대선 때까지만 버티자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180석의 힘이라는 거를 부동산 전문가들이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끼게 만들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한다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칠 게 없다. 네, 그게 그러니 중요하죠. 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정권과 정부, 집권 여당의 의지, 네. 할 것인가, 진짜 할 것인가. 때까지 버티자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이게 시장의 명분을 좌우할 겁니다. 그렇다면 곧 그런 것이 확인되고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청문회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박수 한번. 박지원 의원이 아니구나. 네, 박수 한번 국정원 보내드리죠. 내정자 네. 청문회. 정말 끝내줬어요. 역시 박지원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온 법 했는데 네. 오늘 결국 이제 청와대 입장 발표했죠. 임명하면서 뭐 30억 불? 네, 네, 30억 불. 문서 네. 가 허위다. 네. 그러니까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없다. 예. 네,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발표했고요. 청와대도 없고 네. 관련 부처에도 없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장한 대로 그러면 이제 실명을 까야죠. 네, 조용히 까야죠. 실명을 까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까고 네. 그분을 수사받아야죠. 수사받아야죠. 네, 수사받아야죠.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박지원 장관 내정자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예. 나와서 얘기해라. 예, 내가 고소하겠다. 멋있었죠. 주호영. 예, 예. 주호영이 좀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둘 근데 중에 그건-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예. 사과를 하거나 음. 아니면 주호영이 고소를 하거나 잡혀가거나. 잡혀가거나 예, 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건 고소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뭐 공문서 위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공문서를 빙자한 위조된 문서를 들고 나와서 네. 공직자와 정부를 저기 모함하는 이런 행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뭐 여론조사 결과도 아랜서치 데일리한 뭐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별로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 조사를 참고로 왜 그런지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지금이 휴가철입니다. 장마도 많죠. 휴가철에는 되게 여론조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비표본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잘 안 그렇죠. 잡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에 나온 조사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뭐 데일리아 아레선치에서 뭐 민주당 뭐 34.6, 통합당 32.1로 상당히 좁혀졌다. 근데 좁혀진 것도 아니더라고. 그 조사 기간 봤던 7월 1주나 지금 7월 5주인데요. 한 4주간의 추이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 지지도만 좀 더 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조사는 아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하는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세법 통과하는 과정 이런 등등이 우리가 좀 민주당이 좀 밀어붙인다 이런 인상을 언론을 통해서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기 약재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8월 4일 날 통과되고 공급 대책이 또 발표가 되면 네. 그런 어떤 여론은 다시 만회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다 보고요. 이제 빼박인데 뭐 네,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일희일비 마시고 180석을 부여된 그 민의는 그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국면을 또 초래하지 마시고 힘을 몰아줬으니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예. 민생을 살리고 개혁 정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여론이 출렁거리는 것도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 기류가 약간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뭐 그런가요? 예, 그 김부겸 후보죠. 좀 당대표 전 후보? 장관 당대표 후보가 최강욱 당대표를 만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박주민 당대표 후보자께서도 공감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의제이긴 하죠. 예, TV 토론에서 아마 네. 주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당대표를 또 한번 모시고 네. 열린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덕도 문제 이제 들고 오셨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도 벌써 뭐 네, 한 10여 년 됐나?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뭐 총리실에서 검토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이낙연 총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4.15 총선 전에 네. 이제 민주당의 부유경 출마자들은 총리실 검토 결과가 나오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네. 그때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고 네. 좀 더 좀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해공항에 너무 포화됐으니까 새로운 공항을 만들자 이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TK와 PK의 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다시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제3의 안으로 PK나 뭐 가덕도가 아니라 있는 것을 더 확장하자라고 됐는데 안정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직도 듣지 못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 8월 달에요? 예,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결과고 네. 이제 김해공항 확장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되면은 이제 부울경에서는 모여가지고 아마 가덕도로 이제 결론을 낼 것이고요. 그럼 안정성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군요. 김해공항 8월 확장안에 대한 판단만 하는 김해공항 겁니다. 확장안에 예. 대한 판단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이상 PK랑 TK의 싸움이 아니라 TK는 또 대구공항을 따로 추진하고 원래 예. 밀양공항 아니었나요? 예, 그걸 TK 지금 대구 통합공항이라고 이름이 대구 되어 통합공항?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부산의 미래, 먹거리, 경제 비전과 이 가덕도 관문공항에 굉장히 이 연관성이 네. 크다고 보여지나요? 맞습니다.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최재현 위원장께서는? 일단 부산은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지였어요. 네. 우리 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기여한 도시는 아마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쯤 됐던 부산이 지금은 2%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제조업이 이제 뭐 자동차, 뭐 조선 다 제조업이 쇠퇴해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청년들이 매년 2, 3만 명씩 부산을 떠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진 것은 지역 감정 때문이 아니라 세대 갈등인 것 같아요. 3040이 부산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이제 경제를 더 일으켜야 되는데 전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산의 제조업을 첨단 산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방직 공장, 뭐 신발 공장 이런 것도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웠지만은 네. 다시 독일에 다시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3D 프린트로 신발을 만드는 게 더 싸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우리가 이제 기술화 해가지고 부산에 다시 제조업을 번영할 수 있는데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부산에 있는 자동차 산업도 뭐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조선도 좀 더 고부가가치의 부품 네. 이렇게 바뀌면은 첨단 산업이 돼야 되는데 첨단 산업을 하려면은 공항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데 네. 그 반도체를 수출할 때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첨단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고 공항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되는데 부산 제조업에는 그런 국제공항이 없는 거죠. 김해공항은 가는 노선도 부족하고 인천에 가서 뭐 하루 지나서 가고 그러기엔 너무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첨단 산업화로 가는 데 있어서 네. 공항의 문제 때문에 부산 쪽에 눈길을 안 돌리는 그게 그런 한 가지가 꽤 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첨단 수도권에 있는 산업에서는. 업체들 예, 중에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업도 부산에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관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부산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다고 보세요? 예.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매력적인데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해운대나 몇 군데는 굉장히 좋은데 네. 교통이 굉장히 체증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네. 한계가 많아서 미양이건 맞는 여러 뭐 볼거리는 많지만 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네. 이게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던 전문가들은. 네. 근데 그 교통 문제 중에 하나가 공항이죠. 지금 이제 해외에서 부산을 오려고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갔다가 다시 김포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김해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산 시민들이 해외에 가시려고 하면은 또 뭐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공항이 저녁에는 김해공항은 밤에는 운영을 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면은 뭐 인천공항에 미리 가서 하루 자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부산에 올 때는 또 다른 해외에서 네. 밤을 기다려가지고 그 김해공항에 뜰 때만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관광에도 이제 부산이 이제 해외적인 뭐 전 세계 관광 도시가 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지식 산업 뭐 아니면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뭐 미디어, 네. 금융 이런 건데 네. 부산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금융단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해외 기업이 부산에 온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금융이나 서비스업이 오기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울로 옮기기로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힘들지만 지금만큼 좋았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야, 그런 거 보면 홍콩하고 네. 부산하고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또 홍콩에 있는 영화 그런 찍으면 늘 홍콩 찍다가 부산으로 부산도 영화의 도시고. 아니 그러니까 네, 영화 예. 장면도 홍콩에서 네. 뭐 싸우다가 부산으로 또 오고 네. 그런 것도. 네, 그래서 홍콩에 있는 그 얼마나 그 투자은행들이 많습니까? 네, 네. 그 중에 일부가 부산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 역할은 잘하실 수 있잖아요. 아, 원래 그렇습니까? 이 인맥도 있고 네.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가덕도에 공항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훨씬 더 그걸 추진하기가 좋겠죠. 네. 네 번째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 경제의 시작이 부산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이제 철도를 타고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북쪽을 지나서 뭐 러시아로 가는 것도 시작이 부산이 될 수 있고 또 부산은 그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은 공항 그리고 지금 그 항만이 있거든요. 가덕도 안에도 공항, 그게 중요하죠. 항만, 철도 이 트라이포트가 돼요. 그래서 네. 동부가 물류 중심이 될 수 있고 네. 그 신북방의 그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신북방의 핵심은 이제 그 항로를 러시아로 지나서 가면은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인데 그게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이 부산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동북아 평화은행, 미니 세계은행 이런 본사를 부산에 놔두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데는 모두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를 대려면 뭐 수백 가지 될 수가 네,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균형 맞습니다. 발전 네. 계획의 개념이 참여정부 때는 서울의 기능과 기관을 지방 중소도시에 흩뿌리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결과도 잘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네. 지금 세종시의 그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대전 통합이 될지 뭐 기능 통합이 될지 모르지만 즉 수도권 같은 기능을 두어 개 더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분산시키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찬성인데 네. 그러려면 공항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부산도 부산이지만 부울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공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능공항은 지금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 자체가 국제공항 기능하기가 참 힘들죠. 맞습니다. 예. 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막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뭐 지지율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 있었는데 아까 뭐 아렌서치 데일리한 지지율 얘기를 했고요. 니어미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니어미터는 뭐 그 정도까지 갭이 붙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SBS 조사 결과도 있었고 조사기관 4곳이 해서 전화면접 조사 안심번호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 민심이 그렇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많이 바뀐 게 아니고 ARS 조사에서 좀 어쨌든 정치 관여층에서 좀 흔들리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문제는 좀 댓글로 이제 더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한 네. 가지 궁금한 건 그건 있어요. 네. 가덕도가 꼭 최적의 조건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가덕도랑 김해공항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요. 네. 비용도 비슷하게 들어요. 가덕이 더 많이 가덕도도 들지 땅에 않습니다. 그 매립을 예. 상당히 하잖아요. 몇십 미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립을 해야 되지만은 네.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일본 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매립한 공항과 지금 매립하는 공항이 훨씬 더 싸졌고 훨씬 더 안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음 때문에 밤에 이제 네. 이동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확장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김해공항을 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처럼 되는 거고 가덕도는 인천공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울경에 850만 인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이 부울경끼리 교통이 더 편해지면은 더 모든 부울경의 850만이 더 국제공항을 쓰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잠깐만 그게, 예. 통합당은 입장이 뭐예요? 부산의 통합당 의원들의 입장은? 뭐
뭐 제가 있기로는 제 지역구에 계시는 제 상대 후보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네. 들면 부산에 네.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토론회들을 뭐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당대표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우리 부울경 당대표 후보들의 가덕도에 대한 부울경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당대표 후보 세 분의 가덕도에 대한 입장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합당하고는 얘기 안 하냐 이게. 통합당이 지금은 우리 당대표 후보들 세 분의 입장을 듣고 있고요. 통합당이랑도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전략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민들 보면 입장이 좀 엇갈려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가덕도를 선호하고 어떤 분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호하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네. 근데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 김해공항 확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니까 저쪽 지지자는 그냥 민주당이 하는 게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소통의 부재예요. 이제 가덕도 가면 더 멀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이 없어지지 않고 가덕도 가가지고 경제 효과가 큰데 그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만 한다. 되지 않을 건데 선거 때 또 들고 나온다. 이런 회의론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계속 정치 때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소통을 잘해서 이거 진짜 좋은 거고 우리가 진짜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인천공항에 생길 때 그게 노태우 네. 정부 때예요.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네. 이유가 똑같아. 그러니까 네. 영종도에다 공항을 짓는다니까 네. 거의 뭐 중국 어디 가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인천공항이 멀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시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유는 그 최지훈 위원장께서도 서울 지구는 강서구잖아요. 네. 거기 공항이 있는 네, 도대인데 맞습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이 얘기 네.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 그 지나다니다 보면 비행기가 버스만한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다녀요. 네, 네. 김해공항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김해공항이 처음엔 허벌판 위에 지었겠지만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 김해공항 위험해.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죠. 전 소음이랑. 김해공항이랑 가덕도가 다 지역구에 그러니까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울도 공항, 강서, 부산은 공항 다 부산도 강서. 인연이 네. 저도 이제 그 목동에 살았어가지고 계속 공항 오리엔티드된 살아온 네. 것인데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생긴 걸로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네. 인천공항에 생겨서 좋기면 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부산 제가 시민들에게 멀지도 않아요. 네. 이제 이 대목에서 컨설팅을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보는 견해는 가덕도 신공항이냐 김해공항 확장하냐 이렇게 논쟁을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어떻게 하냐면 부산의 비전이 뭐야, 어떻게 되어야 하지? 네, 맞습니다. 부산의 비전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부산의 비전에 대한 상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런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항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구나.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라고 귀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별로 없이 공항에 대한 얘기만 십몇 년 전에 계속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상한 거야. 네, 맞습니다. 또 맨날 안 됐던 걸 가지고 계속 해묵은 거, 식상한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네? 참신하게 안 보여요. 네. 뭔가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또 저거 끄집어내는 거지? 라고 폄훼해. 그래서 비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부산이 10년 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맞습니다. 제2의 네. 도시로서 다시 어떻게 부흥할 거냐에 대한 비전을 통합당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돼야 하고 따라서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우리는 찬성한다. 니네 입장이 뭐야? 하면 우리는 뭐 입장이 없어. 세모로 친다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 부산 시민이나 조금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보면 조금 답답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고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어떤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왜 필요하지 정작 잘 몰라.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최지은 위원장이 이제 이거를 본인 지역구에 생기는 거고 또 아까 이제 8월 말이라는 시점이 현실적으로 주어졌기 네. 때문에 한 달 남았는데 당에서 부산 시당에서 좀 어차피 제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지난 총선에서도 아쉬웠던 게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내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블록체인 뭐 특구 뭐 이런 것도 간헐적인 건 있지만 큰 그림이 안 그려져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비전 싸움을 장관도 지낸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싸움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백병전으로 내보냈다고. 알아서 지역에서 싸우라고. 근데 사실 당도 민주당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게 민주당 예. 책임이라는 거야, 나는. 네. 시당 책임이라는 거지. 시당. 예. 우리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민주당이 총선 때 5석만 주면 가덕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재보선까지 해가지고 6석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시장도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부산 안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는 이제 그 민주당의 신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덕도가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검증도 그때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당에서도 아무런 약속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 지금 분위기가 잘 뜨고 있는데 이때 가덕도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한 세 분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사안이고 부산의 18명 지역위원장은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협동해서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아니 그리고 네. 저기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통합당을 압박하는 수단을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관문공항 관련해서 뭐 끝장 토론을 하자. 통합당 네. 나와라. 네. 대표 선수 나와. 내가 최진이 나갈게. 이렇게 해서 네. 논쟁을 네. 짚어야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저쪽이 수세적인데 분명히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 네. 이걸 쟁점화 시켜야죠. 제가 서울에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부산에는 가덕도 공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그때 인천공항이 생길 때 반대했던 또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바다에 공항을 만들면 안개 때문에 비행기 못 든다. 지금도 가덕도 그 얘기 반대쪽에서 그런 얘기 저는 그 아닙니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할 거예요. 그 다 맞장구 거고. 네. 인천공항이 생겨서 서울이 좋아진 네.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진짜 필요해요. 이건 아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영종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도 저 허허벌판에 먼데 막 뭐 어떻게 짓는 거 뭐 엄청 한 1박 2일 가는 줄 알아. 다니기도 불편하고 근데 사실 공항이 있으면 또 인프라가 깔리잖아요. 접근성을 좋게 계산을 하거든. 예.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림이 와. 그러니까 부산 그림이 그리지. 해운대에서 그 가덕도까지 어떻게 가냐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영종도 가는 거리나 비슷할 거야 아마. 근데 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네. 총리실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결국은 총리실은 아까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건데 대개는 이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민감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특정 지역 양쪽에 좀 이해관계가 틀려져 있기 때문에 TK와 PK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결론을 놔야지. 사실 그거는 뭐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거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갈등 이슈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다만 그러면 대구 경북은 어떻게 키울 거냐. 맞습니다. 뭐 이재명 네. 지사 뭐 그런 얘기도 했던데 뭐 알아서. 대학 도시 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 지역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TK는 그러면 TK대로의 발전 방향, 미래 비전을 정부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향이다. 이게 같이 내줘야 돼. TK는 만약에 가덕도로 간다고 치면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한다면 TK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요 이제 청사진을 같이 내줘야 할 과제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대표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하고 TK도 대구 통합공항은 따로 추진을 하면 된다. 네. 저는 사실은 그게 답이고 우리가 PK냐 TK냐라고 싸우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그건 정치 큰 논쟁이었던 의미 거예요. 없을 것 그동안. 근데 아마 예. 군공항 이전도 지금 잘 안 됐어요. 아마 군위하고 의성인가요? 거기도 지역 간에 어디로 결정할 건가 막 투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구에서 옮기는 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네.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쪽은 예. 그쪽에서 알아서 잘 근데 하셔야죠. 어쨌든 예. 예. 우리 그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세 분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세 분에게 다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네. 가덕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이제 그 세 분들이 이제 더 그 부산 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데서 인터뷰도 하셨는데 세 분 다 일단 찬성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아마 부울경 850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뭐 TV 토론이나 8월 1일 이번 토요일에 있는 부산에서 연설 뭐 이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8월 1일 이번 토요일. 토요일 날. 예, 부산에서 그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런 말씀을 부산에서 해주시면 예. 지금 부산 후보가 뭐 최고위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시는 후보 중에서 가장 부산의 이익을 잘 대표하시는 분께 부산에 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최고위원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원래 네. 이제 최인호 의원도 거론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었는데 본인이 그럴 바에는 최재인이 나섰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 원외위원장도 나설 수 있는데. 네. 이게 저는 누가 불러내야 되는 거지 제가 나서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어떤 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최재현 위원장의 진가가 많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불러내겠죠 이제. 예. 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부산만 이렇게 반반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되면은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가족도에 계신 분들. 예, 실제로 예. 가덕도에 계신 3,500명의 주민들도 어업을 하시는데 매립을 해버리면은 이제 어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민정공항도 똑같았어. 예, 그렇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덕도로 가면은 또 기별공항 확장을 하면 보상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또 예, 계세요. 그게 아주 있겠네요. 복잡한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뭐 관문공항을 지은 다음에 그 일자리를 우리 어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우리 당원들 만나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전당대회고 네. 그 실제로 부산에 8월 1일 날 가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고 또 네. 이렇게 아주 열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당대회 가보고 싶었는데 왜 나는 초대를 못 받았냐 이런 걸로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표심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부산은 가덕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예.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덕도가 제일 큰 문제일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 얘기도 같이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정 수도 이전이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지 그 몇 가지 정부 공기업이 서중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부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부산에 어떤 기관이 갈 것이냐부터 또 부산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이 답이죠. 네, 네, 언어도 수도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전에서 어떤 쟁점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본다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2020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시대 정신이 뭐 세대 교체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일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위기와 방역 위기를 잘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그 당대표 후보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잘 대변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보세요? 시대 정신이요. 네. 저는 좀 더 포용적인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수되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안 돼, 한반도에 약간 부족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민주당 안에 기득권? 이렇게 그래. 얘기해도 되나요? 기득권 세력이 누굽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성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네. 같은 뜻이 될 것 같아요. 네, 해왔던 대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정치 입문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이라는 어떤 그런 무게감 이런 게 어떻게 뭐 무겁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은 이제 제가 지금 정치인인데도 이렇게 정치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거나 이러면은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저렇게까지 싸우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좀 정치인이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의 요즘 모습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답답하고 제가 좀 더 잘해가지고 한석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거기가 저 김도우 네. 정말 안타깝다 진짜. 자, 우리 그 최재은 위원장님 모시고 가덕도 관련해서 그 관문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뭐 의미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다 하신 것 같고 당원들한테 감사합니다. 면목이 좀 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서 우리 최재현 위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